안녕하세요. 하루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속에 작은 보석들이 한가득 쌓여 있다고 말해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그야 정말 행복할 것 같죠? 왜냐고요? 보석은 빛나고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 보석들이 나를 더욱 돋보이게도 할 수 있고 어쩌면 살짝 질투했던 사람에게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랑할 만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쌓여 있다고 생각하면 상상만으로도 엄청 행복해질 것 같아요. 재미있는 사실은 제 몸과 마음에 그렇게 많은 보석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걸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죠? 한여름밤에 숨막히던 공기가 이제는 누구나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느껴졌잖아요. 저처럼 예민한 피부가 아니어도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챌 만큼 시원해진 것 같아요. 사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작은 변화조차 제 성격을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몸의 근육이 점점 소실되고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제일 어려웠던 건 체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 피부였어요. 작은 온도 변화에도 피부가 경기를 일으키듯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제 친구가 되어준 게 바로 따끔이와 저림이었죠. 제 몸 안에서 항상 빛나고 있던 그 친구들은 제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감상하고 있을 때 팔과 다리를 휘저으며 제 체온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무려 50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해주었어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이죠. 어제는 정말 소중한 두 사람과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 두 사람은 제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죠. 이 두 분은 언제나 제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존중해 주셨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것도 알지만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기다려준 인내심이 아주 강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넘어져 있을 때 그대로 두시진 않았어요. 기대어 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제가 지나가야 할 길의 장애물들을 치워주기도 하셨어요. 이분들은 제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사람에게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성격이란 걸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한없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도 저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 이 두 사람을 만난 건 아마도 제 그 믿음 덕분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리석어 보였던 그 믿음마저도 사랑하게 됐어요. 때로는 제가 상대방의 배려를 오해하고 그분의 행동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지난 토요일이 그랬어요. 제 피부는 땀이 피부를 완전히 뚫고 나오지 않으면 따끔이들이 몰려와요. 그래서인지 가끔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그날도 진이를 배웅하고 돌아와서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토요일은 정말 바쁜 날이거든요. 오전에는 유튜브 영상을 찍고 아침 루틴을 마친 후에 아점을 얼른 준비해서 먹어야 해요. 아마 평일보다도 더 바쁜 것 같아요. 아무튼 진이가 돌아오기 전에 늦은 점심을 준비하고 반찬도 만들어야 했어요. 보통 토요일은 2시가 훌쩍 넘어서야 식사를 하곤 하죠. 묵은 김치 꽁지를 잘라 썰어 들기름에 볶기 시작하고 올리브유도 더 섞고 마늘, 파, 양파도 썰어 넣고 볶았어요. 고추장도 살짝 넣어서 맛도 보고 냉동실에 있는 고기를 삶아 익혔어요. 그렇게 한창 요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대패 먹을까? 저는 요리 중인 모습을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그리고 요리 중이에요. 빨리 오세요. 활용 점정은 진이가 해주셔야죠. 라고 답장을 보냈죠. 그런데 돌아온 답장은 대패 노노노 노노노? 이게 무슨 뜻이지? 저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흔들며 노라고 답을 보냈죠. 조금 후에 진이가 약간 일그러진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딱딱한 어조로 물어보는 거예요. 노라고 하면 대패를 사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저도 순간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보낸 답장 이후에 대패 말고 그냥 갈까요? 라는 질문을 보냈는데 제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요리하느라 땀을 흘리며 따끔이 들고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서 지니의 말에 기분이 상했던 순간이었어요. 서로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우리는 서로의 소통을 잠시 내려놓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요리는 생각보다 맛있었고 활용점정 없이도 무사히 식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사실 예상외로 맛있어서 저 혼자 속으로 놀라기도 했어요. 식사 후에 저는 곰곰이 제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는 지니의 마음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왜 그랬을까요? 설거지를 마친 후 우리가 나눈 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지니는 제가 요리하는 사진을 보면서 고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올까? 라고 물어본 것이었는데 저는 그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사진 속에서 그 물체가 고기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니는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가 다시 물어봤던 것이 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도 하고 불필요한 감정도 오갔죠. 하지만 결국 제 첫 번째 스승이자 친구, 그리고 영원한 동반자는 늘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바로 지금처럼요. 아마 제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겠죠? 제 고집도 부족한 지식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사라지고 사실만 남는다는 것을 알기에 기다려준 것이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도 저를 기다려주고 기억에서 꺼내 다시 잘게 씹어 삼킬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저는 오늘도 제 첫 번째 스승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은 영적인 스승이자 제 삶의 기준을 알려준 분이에요. 이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제 몸과 마음의 자연 치유력을 배우며 스스로의 힘이 자라도록 돕는 좋은 스승과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모난 돌들이 깎여지고 부서져 반짝이는 보석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스스로의 빛나는 보석을 발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